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 2부가 시작되는 이 몇 분 사이에도 저는 너무너무 근질근질했습니다. 과연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섹터 제가 먼저 맞춰볼까요? 네. 2차 전지 아닐까요? 2차 전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2차 전지는 지금 악재 하나가 남아있어. 걔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악재일까? 바로 바이든 정권에서 네.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 트럼프는 대놓고 야 화석연료 그런 거 써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없애버리겠어 이런 걸 공연하게 아예 다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주들이 한 번 더 충격을 쿵 하고 받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때가 진짜 바닥일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되다 보니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7월 1일 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가다가 다음날 좀 밀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강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네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본질적인 어떤 이제 산업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관련한 대장주 하면 테슬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증가를 했고 맞아요. 또 이 트럼프와 지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많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요즘 미쳤죠.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거의 급등세. 180 한 5불에서 어느새 250불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 IB에서 테슬라의 그 목표 주가를 300불까지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300불이면 전고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고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주식 분할했던 것들을 이제 합쳐보면 얘는 지금 수정 주가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합쳐놓고 보면은 뭐 진짜 거의 고점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되고 이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는데 많이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네. 어떤 한 여성분이 네. 자기 남편이 결혼한 지 한 3년 됐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테슬라만 목숨을 걸고 산대요. 돈만 생기면 테슬라를 산대요. 아, 테슬라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 높아요. 엄청나요. 네, 진짜 테슬라.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야 그때 당시는 지금 2월인가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때 더 빠질 것 같은데 했는데 야 그래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지표가 있어서 뭐 이럴 때마다 저점 매수해도 됩니다. 저점 매수해도 됩니다. 가격을 다 알려드리긴 했어요. 우리 방금 보신 분들은 알려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갈 줄은 요건 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렇게까지 올라오는 게 여기서 좀 이제 쉬었다가 눌렀다 다시 가지 않은 이런 식의 자리를 다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완전히 뭐가 됐어요. 이게 뭐가 된지 아세요? 이걸 패턴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역 헤드앤숄더. 그죠. 여기 이제 머리, 어깨, 팔뚝이라 해야 되나? 근데 역 헤드앤숄더는 상승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전환이 됐잖아요. 떨어지던 게 이제 상승 전환을 만드는 그 상황이 됐고, 다만 얘도 어찌됐건 간에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거냐 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슬슬 조금 정리를 했다가 얘도 이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인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테슬라를 우리가 어쨌든 이제 전기차 회사야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뭐 자율주행이 됐던 심지어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왜냐면 전기차 하나하나가 충전을 해놓으면은 그게 또 전기를 다 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가 잘 같이 올랐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테슬라의 상승세,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쉰다 하더라도 많이 쉴 것 같지 않고, 여기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연하님하고 제가 네. 얘기를 할 때 엔비디아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혹시 보셨으면 기억나실까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면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몇 %? 네.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네. 몇 프로 빠지면 사면 무조건 수익이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연하님하고 네네. 그 얘기도 방송을 네. 보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140.76이 고점이었죠. 140.76이 고점이라서 제가 엑셀로 저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보여드렸어. 이거 네네. 엑셀로 제가 이거 노가다 해가지고 퀀트 지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다. 네네. 라고 알려드렸는데, 자, 140.76. 엔비디아는 15%만 빠지면 무조건 사면 된다. 15% 빠지면 무조건 올라간다. 최대 26%대까지 빠져봤지만, 네. 최대 26%까지 빠져봤지만, 140.76에서 빠지면 119.6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19.6 정도까지 떨어지면 15% 이게 떨어지면 무조건 사면 돼. 그러면 올라. 근데 여기서 떨어지고 바로 월요일날 네. 118.04까지 갔으니까 네. 해당되죠. 그렇네요. 그래서 샀으면 바로 다음날 6%, 와. 7%,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네. 이게 또 눌러주고 오늘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니까 가만히 안 자고 그냥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6% 먹으면 좋잖아요. 완전 좋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테슬라는 갑자기 테슬라는 노가다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테슬라는 노가다 안 했지만 테슬라는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요, 네. 보통 30%. 이번에 30%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테슬라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보통 약 한 요렇게, 그죠? 거의 30% 되거든요. 30%. 고점 대비 약 30% 빠지면 사면은 대충 올라요. 그죠? 저 위에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또 과하게 이제 밀린 부분이 있지만, 대략 여기도 30%, 32%입니다. 네. 그리고 반등 나오잖아요. 이거만 먹으면 됐지 뭐.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또 이만큼 떨어뜨리면 또 30%. 그래서 상승 추세를 나름 이제 타고 갈 수도 있어서 30% 안 밀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올라갈 때의 조정과, 그쵸? 이렇게 올라갈 때 조정과 떨어질 때 조정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 있는데, 이것도 25%네? 25%? 26%. 그래요. 그러니까 30%까지 해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을 수 있고. 그렇겠네요. 매수 조금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엔비디아도 조금 물리더라도,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야. 그쵸? 19%, 26%까지 물렸다 하더라도 내가 15% 밀린 때부터 쭉쭉쭉쭉 샀으면, 그 다음 올라간 게 28%, 심지어는 246%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5% 이상 안 밀렸어요. 계속. 쭉 갖고 갔으면 저런 수익이 나듯이, 아마도 이제 테슬라도 이제 고점 대비 15%의 1차 매수, 그 다음에 25%에서 2차 매수 한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테슬라 갖고 단타치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부디,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는 상위권 종목이거든요. 네. 브로드컴, 이런 것들 많이 사셨더라고요. 부디 잘 되셔갖고, 이것도 웨어블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웨어블이 많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향후의 전망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종목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종목은 뭐죠? 일단은 2차 전지의 덩치로 봤을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근데 그동안
반등할 때 네. 그럴싸하게 멋지게 반등한 적이 6월 초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6%대 움직임. 그 다음에 요번에 7월 1일 날도 6%대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네. 요번에 저점을 살짝 깨긴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기보다는 그 이전에 혹은 저는 한 20선에 지지받는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다라면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포스코 퓨처 M도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 6월 초에 2차 전지가 한 번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다른 분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반드시 6월 초에 한 번은 강하게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가는 진폭은 크지 않아. 근데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이 갑자기 이 5월 말에 8%는 올라갔었어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5월 달에 이렇게 빠질 때 거래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랄지 이거 그때 당시 똑같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아마도 6월 달 되면 2차 전지가 한 번은 튈 건데 올라가는 진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은 미리 이렇게 틱틱틱틱틱틱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얘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어 하는 모습. 또 금양 같은 종목도 갑자기 5월 말일 날 강세를 나타내면서 아마도 2차 전지가 한 번은 움직이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군들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네. 대형주 쪽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뭘 선택해도 네. 나쁘지 않은, 물론 완전 전성기처럼은 못 가겠지만 지난 6월 달의 상승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되고, 테슬라가 여기서 네. 지지부진했던 그 이전의 모습보다는 그죠, 이제는 제대로 가네. 어쨌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딱 달라졌죠. 네. 그 이전에는 지지 정말 많이 빠졌고 올라와도 길게 쉬고 있었고 그런 구간이었던, 지금은 완전히 뚜렷하게 상승을 만들고 있어서 그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7월의 주도주는 2차 전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가 하나의 섹터가 될 거다. 네, 화장품, 음식료, 전력주는 조금 한 번씩 산발적으로 계속 튈 것 같아요. 전력주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얘네들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한 번씩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네. 기왕지사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는 산업이 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또 오늘 이제 로봇주가 삼성전자가 네. 이제 자동화 하겠다, 공장을 자동화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에 한번 움직여 봤거든요. 네. 물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두산 로보틱스 이제 큰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5%대, 그 다음에 네, 레인보우 로봇, 삼성전자 하면은 레인보우 로봇 생각해야죠. 그렇죠. 야, 저점을 깨버리고 이제 이렇게 거래량을 실면서 9%대 움직였고, 네, 에브리봇이 많이 움직였어요. 에브리봇은 이제 그죠, 청소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이런 표현 쓰기가 좀 그렇지만 세력이 붙은 종목.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세력이 붙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쉽게 음. 생각하면 지금 600원짜리가 57,000원까지 갔어요. 와. 이런 종목이 SM 700원에서 7만원, 에브CNC 700원에서 7만원, 100배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이미 보여준 거거든요. 이건 세력이 붙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게 갖고 놀기를 좀 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라고? 청소 로봇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네.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막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 청소 로봇이 기본이 될지언정 요 위에 네. 사람 모양처럼 상반신을 갖고 있든지 어쩌든지 해서, 아니면 팔을 뭐 갖고 있든지 해서, 네. 이게 가사를 상당 부분 커버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뭐 한 2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 네. 그래서 집집마다 차가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는 하대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로봇이 청소는 기본이요. 설거지, 그 다음에 빨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준다. 왜냐면 그 세탁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나 연결 다 되고 해서 작동이 다 돌아갈 수 있을 테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 그 기능만 쓰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프리토킹 되겠죠. 영어로 지금 챗 GPT가 포함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이나 지금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했던 것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네. 그죠? 나 지금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예약 좀 해줘. 뭐 이런 것들 뭐 다 되겠죠. 그런 개인 비서 겸 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로봇 산업은 그때부터 꽃을 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를 볼 때는 이게 결국에 종착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야.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1 나왔을 때보다 2 나왔을 때 엄청 기능이 개선돼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로봇주 움직임도 아직은 얘네가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이 정도 갖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여놓는 건 아닐까.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과 한번 결을 같이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AI 전쟁이죠. 전기차도 이미 전쟁인데 이번에 테슬라가 비아디 이겼어 막 이런 소식도 있어요. 자가긴 합니다만 로봇도 어쨌든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다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될 테니 그 큰 파이를 미국이나 중국이 다 커버할 수는 없죠. 그쵸. 우리도 기술력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로봇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정도도 같이 보고, 그리고 태양광 요번에 이슈가 한번 붙었죠. 원전 6기 정도. 저는 사실 7월에 원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수주도 그렇고. 오늘 살짝 움직이기는 해요. 우진엔텍 3.5%대 올라오고, 물론 대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G2 파워도 4.7% 움직여서 이거 수주 소식만 터지면 점상. 그쵸. 제가 두산을 지금 샀거든요. 전 갖고 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속타서 죽겠어요. 이제 이슈가 터져야죠. 터지면 가요. 왜냐면 아랍에밀리트 때 그때도 원전 6기 수주돼서 그때 당시 이제 MB 전 대통령께서 가서 이제 숟가락을 놓으셨죠. 이것만 수주됐다 막 하면서. 그때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짤짤한 종목들은 점상을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점상. 제가 그때 당시 MTN이라는 방송국에 점심시간에 하는 색다른 고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고 아침 7시 반인가? 김주현 아나운서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추천주가 두산중공업이었어요. 점상을 갔죠.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대투증권 과장이었는데 참 많은 그 칭찬을 많이 받았던 고객분들한테 야, 점상을 매겨주다니. 와, 점상.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되면 좋겠다. 진짜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제발. 그러니까 이걸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그럼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수주의 물꼬를 트면, 체코부터 트면 아마도 다른 국가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삼성 SDI에서 그 소식이 있죠. 미국 1조 원 잭팟을 터뜨렸어. ESS 에너지 저장장치. 역대 최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연관해 보면 2차 전지가 이런 개별적인 어떤 호재들도 반영된다고 하면
뭔가가 하반기는 네. 이제 7월이 시작이니까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네. 하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2차 전지, 뭐 로봇, 그다음에 원전도 한번 빵. 네. 그리고 이제 AI 센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네. 계속 되려고 하면 최근에 도둑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도둑이 늘었을까요? 도둑이요? 네. 어떤 도둑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도둑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네. 도둑이 많이 늘었을까? 뭐 이런 정보 훔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가 가격이 계속 올라. 계속 올라. 뭔가가 가격이 계속 올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길에 있는 거 훔쳐가고 네. 남의 집에 붙어 있는 거 훔쳐가고. 뭐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10원짜리가 바뀌었죠. 네. 옛날에는 10원짜리를 뭘로 만들었죠? 원래는 노란 색깔 구리로 만들었죠. 네. 근데 그 구리 가격이 네. 그 10원짜리 가치를 뛰어넘으니까 네. 그 10원짜리를 전국적으로 긁어다가 녹여갖고 판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 그래서 막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10원짜리 바꿨죠. 네. 최근에도 비철금속 오르지 않아요? 가격? 그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어디 전선을 끊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너무 넓잖아요. 네. 막 시골 험한 막 그런 집도 있고. 그러니까 끊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가야 될 전선을 어딘가에 끊어갖고 전력 공급이 안 돼 버린다.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기업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해놨어. 그러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꾸는 거. 자체 발전 시설이 있으면 되죠. 네, 자체 발전 시설이 있으면 되죠. 데이터 센터에 발전 시설이 있으면 돼. 우리나라는 사실 도심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국은 가능해. 그러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이나 이렇게 한 군데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태양광이 가장 쉽죠. 가장 빠르고. 그래서 그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단지에다가 원전 6기에 해당될 만한 용량을 깔겠다는 것도 하나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 연료전지를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는 인텔 같은 데들이 이미 깔았어요. 근데 그 원료가 되는 수소는 미국은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면 돼요. 미국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하면 얘가 갑자기 정전된다 하더라도 이게 초대형 보조 배터리처럼 네.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발달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전선도 더 까고 전력망도 깔고 막 하는데 거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쪽 이 부분들은 그 다음 뒷차례로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수소도 은근히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수소는 사실 엔지니어링. 계속 조금 네. 강조하시는 그런 네.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산업은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렇게 순서로 그 다음 차례 가야 하지만 인류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맞긴 하다. 그렇게 좀 생각되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오늘 좋았던 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뵙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가 지금 바뀌려는 바뀌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뭐 포트폴리오도 재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든 기업이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투자의 관점도 바뀌었을 수 있고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좀 다시 턴어라운드의 기미를 보이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그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네. 종목들 태양광이나 수소 관련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눌렸을 때마다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전력이 좀 더 네. 나을 것 같고 화장품, 음식료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네. 손이 전력은 빠른 계속 보고요. 네, 손이 빠른 분들은 이제 단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중요한 거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11일 날 그렇죠. 네. 금통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CPI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올리네 만에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네. 조금은 나오겠죠. 네, 어쨌든 내리네 만에. 네, 이제 내리네 만에가 되는데 저는 어쨌든 아마도 가능하다면 아마도 저는 계속해서 9월로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한국은행이 더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게 8월 네. 정도. 한국은행은 8월 네. 정도.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여는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한국은행이 금통위라는 거요? 그거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네. 규칙이 분기가 시작되는 달과 그 다음 네. 달. 그러니까 1분기는 1월에 시작하죠. 네. 그럼 그러니까 2월, 2월, 3월 쉬고. 네. 2분기는 4월, 5월인가요? 그렇죠. 4월, 5월, 네. 6월 쉬고. 음. 그다음에 이제 7월, 3분기니까 8월. 그렇죠. 7월, 8월 금통이 열리고 9월 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월, 11월 열고 12월 쉬고. 근데 미국 FOMC는 6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번 7월 다음 주 11일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금통위가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면 8월, 그러면 이제 9월 달 건너뛰고 10월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가능성을 자꾸 8월로 맞춰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고 뭐 또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쪽으로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요 얘기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주도주가 또 이쪽으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이 나름 강세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뭐 이슈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워낙 실적 좋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예금이나 네. 뭐 그죠, 안전자산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자가 낮으니까 그냥 위험자산 갈까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증시시장으로 돈이 물론 한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외화 유출이 또 이제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걸 이론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시장 반응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구나까지 확인하고 움직여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그 공식대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네, 또 시장의 흐름과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저희 리치걸즈가 바로바로 이슈도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도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리치걸즈를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